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산은 깊고 골은 험했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산속 깊은 곳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산적 두세 명이 한 여인을 쫓아 깊은 산속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어디 도망가려고. 내 미모로 기생집에 팔면 목돈이 되겠어. 그래,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괜히 우리 손에 고생만 사서 하는구나. 여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산길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이내 산적들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순순히 따라와. 산적 우두머리가 여인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무를 하던 한 청년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오? 청년의 이름은 강산. 25살의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라난 강산은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 강산이었지만 산에서 오랜 세월 나무를 하며 단련된 힘과 도끼 솜씨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나타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산적 하나가 칼을 빼들고 강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길을 손바닥 보듯 아는 나무꾼이었으니까요. 강산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도끼 자루로 산적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칼을 떨어뜨린 산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두 번째 산적이 달려들었지만 강산은 발치에 있던 덩굴을 재빠르게 걸어 산적을 넘어뜨렸습니다. 뭐야 이놈! 그냥 나무꾼이 아니잖아. 산적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강산은 도끼를 높이 쳐들고 우두머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형을 잘 아는 강산은 산적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떨어질 거다. 우두머리는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강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강산의 단호한 목소리에 산적들은 결국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이번만 봐주겠다. 다음엔 가만 안 둘 테니 알아서 해. 산적들이 사라지고 강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오? 강산이 손을 내밀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들가지 같은 눈썹, 그리고 이슬 맺힌 꽃잎 같은 붉은 입술.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인의 목숨을 구해주신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강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부디 이 몸을 거두어 주십시오. 평생 은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강산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돼요. 저는 가난한 나무꾼에 불과하오. 아가씨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을 수는 없소.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인의 이름은 설인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에 사는 양반가의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삼품 당상관을 지내신 분이셨지요. 그러나 몇 해 전 설인의 아버지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물론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당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아버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기생집에 저를 팔아 빚을 갚겠다며 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도망쳤고 빚쟁이들은 산적을 고용하여 저를 쫓았습니다. 서리는 강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집도 의지할 친척도 없습니다. 하오나 은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은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강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자신조차 제대로 먹여 살리기 힘든 처지였지요. 하지만 이 여인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소. 비록 가난하고 변변찮은 곳이지만 제 오두막으로 가시지요. 일단 몸을 추스르시고 천천히 앞일을 생각하시오. 강산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산은 서린을 부축하여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산의 오두막은 작고 누추했지만 서린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강산은 서린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서린은 집안을 정리하며 강산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산이 산에서 돌아오자 서린이 따뜻한 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인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고맙소. 그런데 저를 은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냥 강산이라 부르시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서리는 강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산 나으리. 나으리라니 저는 그저 천한 나무꾼일 뿐이요. 아닙니다. 나으리는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한 분이십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을 이곳에서 지내며 나으리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가난하시지만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저를 먹이셨고 추운 밤 당신은 마루에서 주무시면서도 저에게는 따뜻한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뿐입니다. 부디 저와 합방하여 주십시오. 평생 나으리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강산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되오. 아가씨는 양반가의 규수이고 저는 천한 나무꾼이요. 어찌 그럴 수 있겠소.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미 집안도 잃고 신분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나으리뿐입니다. 서리는 강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강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도 서린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서린의 현숙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지요. 정녕, 후회하지 않겠소? 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강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비록 가난하고 변변찮은 사내이지만 평생 아가씨를 지키겠소. 서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 오두막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산은 방 안에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추우시면 안 되니 불을 더 지피겠소. 강산이 장작을 더 넣으려 하자 서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따뜻합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서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강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 예, 서방님.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문에 맺힌 이슬이 증발하듯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윽고 스르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타닥타닥 화롯불 소리와 두 사람의 조용한 속삭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사는 일찍 일어나 산에 오르려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서방님? 서린이 강산의 옷깃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지요. 이제 우리는 둘이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하오. 조금만 더. 함께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서린의 볼이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소, 마님. 그날부터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사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캤습니다. 서리는 집안일을 하며 강산을 기다렸지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산 깊은 곳에서 좋은 약초를 많이 캤소. 이걸 장터에 내다 팔면 쌀을 살 수 있을 거요. 서방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무능하여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당신이 집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밤이면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린이 물을 길러 개울가에 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나던 한 사내가 서린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김진사.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토호였습니다. 김진사는 서린의 모습을 보고 말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저 여자를 보라. 저런 미인을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김진사는 나이 50이 넘었지만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습니다. 본처 외에도 첩이 셋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눈독을 들였습니다. 여보게, 저 여인은 누구인가? 김진사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나으리. 아마 다른 고을에서 온 모양입니다. 알아보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낱낱이 알아보라고. 예, 나으리. 하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서린이 강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저런 절세미인이 천한 나무꾼 놈의 계집이라고.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나으리. 석 달 전쯤 강산이라는 나무꾼이 여자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저런 미인을 천한 놈이 데리고 있다니 아까운 일이로다. 김진사의 눈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어떻게든 말이야. 며칠 후 김진사는 강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강산이라는 나무꾼이냐? 그렇습니다, 나으리. 강산은 김진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무리 천한 나무꾼이라도 마을의 토호 앞에서는 예를 갖춰야 했으니까요. 듣자 하니 내게 아내가 있다던데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데려와 보거라.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강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사는 서린을 데리고 김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서린을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호,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구나. 김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서린을 훑어보았습니다. 강산, 내게 좋은 제안이 있다. 무슨 제안이십니까? 내 계집을 내게 넘기면 은백냥을 주겠다. 어떠냐? 강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서리는 제 아내입니다. 100냥으로 부족하냐? 그럼 200냥을 주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리는 제 아내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강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내가 돈을 준다는데도 거절을 하다니. 죄송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강사는 서린의 손을 잡고 김진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건방진 놈. 좋아,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김진사는 신복인 이방을 불렀습니다. 저 나무꾼 놈을 어떻게든 쫓아내고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으리. 김진사는 먼저 강산의 생계 수단을 끊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강산이라는 놈과는 일체 거래하지 말라고. 예, 나으리. 김진사는 마을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소작인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김진사는 강산이 나무를 할 수 있는 산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저 산은 내 소유다. 강산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강산은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아무도 강산의 나무와 약초를 사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려 해도 김진사의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강산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자신의 창고에서 비단 몇 필을 가져와 강산의 집 마당에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현감에게 고발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강산이라는 놈이 제 창고에 몰래 들어가 비단을 훔쳐갔습니다. 현감은 김진사와 한통속이었습니다. 평소 김진사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터라 김진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지요. 그 도둑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졸들이 강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산이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예, 제가 강산입니다만. 내 놈이 김진사 나으리의 창고에서 비단을 훔쳤다지. 당장 따라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하거라. 관졸들이 강산의 집을 수색했고 마당 구석에서 비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비단이 있다. 역시 도둑이 맞구나.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산은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현감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강산에게 곤장을 내렸습니다. 이놈, 감히 김진사 나으리의 물건을 훔치다니. 곤장 50대를 쳐라.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때려라. 퍽, 퍽, 퍽. 강산은 곤장 50대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강산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넋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방님이. 서리는 관가로 달려가 강산을 만났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서린.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강산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나으리를 구해내겠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제발 우리 서방을 풀어주십시오. 김진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럼 방법이 있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첩이 되면 그 사내를 살려주마.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냐? 내 서방의 목숨이 아까우면 내 제안을 받아들여라.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아. 사흘을 주지.
사흘 안에 답을 가지고 오너라. 서리는 비틀거리며 김진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서방님을 구하려면. 서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김진사의 첩이 되어 강산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서방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서방님은 저를 지키려고 김진사의 제안을 거절하셨어.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서방님을 구하고 김진사에게 복수할 방법을. 그때 서리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 이대감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친하게 지내던 이대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을 때도 이 대감만은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주셨지요. 이 대감님을 찾아가야 해. 그분만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어. 서리는 한양으로 향할 결심을 했습니다. 서리는 강산을 옥에서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 무슨 일로? 아버지의 옛 친구 이대감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한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데. 게다가 여자 혼자서는 너무 위험하오.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리는 강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나으리를 구하고 김진사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서리는 그날 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서리는 낮에는 걸어서 이동하고 밤에는 길가의 주막이나 빈 사당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불량배들이 서린을 보고 추근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리는 강산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서방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고생 끝에 한양에 도착한 서리는 이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요? 이대감 나으리를 뵙고자 왔습니다. 저는 고 서판서의 딸 서린이옵니다. 문지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이대감이 직접 나왔습니다. 내가 서린이냐? 서판서의 딸이? 예, 대감 나으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나으리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이 대감은 서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모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셨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미안하다. 아닙니다, 나으리. 오히려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서리는 그동안의 일을 이대감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횡포 강산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일, 그리고 자신이 첩이 되라는 협박을 받은 일까지 모두 말이지요. 이 대감은 분노에 찼습니다. 그런 탐관오리가 있다니.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당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나으리, 도와주십시오. 제발. 걱정하지 마라. 마침 내가 곧 암행어사로 지방을 순찰할 예정이다. 내가 말한 그 고을도 내 순찰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임무는 비밀이다. 아무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대감은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김진사의 비리 증거를 모아라. 횡령한 세금, 토지 강탈 증거, 뇌물 수수 기록, 무엇이든 좋다. 증거가 확실하면 내가 반드시 그 자를 처벌하겠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 대감은 서린에게 은자 몇 냥을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쓰도록 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김진사가 내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리는 희망을 품고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강사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현감이 김진사에게서 뇌물을 받고 강산을 풀어준 것입니다. 너는 운이 좋은 놈이다. 김진사 나으리께서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다. 현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당장 썩 꺼져라. 강사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무사할까?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어찌할까? 강사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김진사에게 복수하고 서린과 당당하게 살 날이 올 것이다. 강사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은둔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귀한 약초와 산삼이 많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강사는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란 덕분에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산삼이다. 이만한 것은 100냥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강사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이것은 녹용만큼 귀한 황기로군. 이것도 값이 나갈 거야. 강사는 매일 산속을 돌아다니며 귀한 약초들을 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고을의 장터로 몰래 가서 약초를 팔았습니다. 이 산삼 값이 얼마요? 100냥입니다. 뭐? 100냥? 너무 비싼 거 아니오? 이것은 최소 3년은 묵은 산삼입니다. 100냥도 싼 겁니다. 약재상은 산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100냥을 주겠소. 강사는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모아서 언젠가 서린과 함께 새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반드시 김진사에게 복수할 거야. 강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사는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속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서린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사하기를. 강사는 매일 밤 서린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모은 돈은 이미 300냥이 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정말 귀한 약초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서린과 함께 다른 고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강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온다. 강사는 조심스럽게 숨었습니다. 혹시 김진사가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강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린. 서방님. 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한양에서 돌아와 강산을 찾아 산속까지 온 것입니다. 서린. 정말 서린이요. 강산은 달려가 서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소. 정말 보고 싶었소. 저도요, 서방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강산의 움막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감 나으리께서 암행어사로 오신다고요? 예. 그러니 우리가 김진사의 비리 증거만 모으면 나으리께서 처벌해 주실 겁니다. 강산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김진사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헤어져 있던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린,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했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서린은 강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양에 있는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분도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당신이 없는 한 달은 정말 길고 외로웠소. 이제 우리 힘을 합쳐 김진사를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겠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 복수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산과 설이는 김진사의 비리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진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설인의 말에 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럿입니다. 김진사는 세금을 거둘 때마다 백성들에게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아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그것 외에는요. 마을 사람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빚을 미끼로 땅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아예 협박해서 빼앗았지요. 강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온갖 수단을 써서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절하면 그 집안을 파탄냅니다. 설이는 장부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강사는 산에서 캔 약초로 번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과 돈을 나눠주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강산 아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제가 조금 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쫓겨났던 나무꾼이 이제는 은자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강산 아우, 고맙네. 정말 고맙네.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형님 김진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야 물론이지. 내 땅을 헐값에 빼앗겼다네. 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문서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있지. 김진사가 강제로 손도장을 찍게 한 문서 말일세. 그것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설이는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김진사 집에 잠입하겠습니다.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오. 강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김진사의 장부입니다. 세금 횡령 기록, 뇌물 수수 내역이 모두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하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설이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새로 들어온 몸종으로 위장하여 김진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김진사의 집에서 하녀를 구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설이는 얼굴을 검게 칠하고 남루한 옷을 입어 자신의 미모를 감췄습니다. 이름이 뭐냐? 순이라고 합니다, 마님. 김진사의 본처가 설인을 살폈습니다. 일은 잘하느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일하거라. 설인은 이렇게 김진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며 의심받지 않도록 했고 밤이 되면 몰래 김진사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여기 있다. 설이는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세금을 거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가에 바친 액수와 백성들에게 거둔 액수가 달랐습니다. 역시 차액을 착복한 거야. 설이는 조심스럽게 장부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또 다른 장부에는 현감에게 바친 뇌물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야. 설이는 밤마다 조금씩 증거를 베껴 적어 강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인의 정체가 들킬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의 신복인 이방이 우연히 서린을 보았던 것입니다. 잠깐. 저 하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방은 서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방은 서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빛, 내 손 어디 하녀 같으냐? 이방이 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혹시 강산의 계집 아니냐?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김진사 나으리께 고해야겠다.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며 강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린에게서 손떼. 강산은 도끼 자루로 이방을 내려쳤습니다. 이방이 쓰러졌습니다. 서린 괜찮소? 예, 서방님.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서둘러 김진사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밤이라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서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입은 어렵겠소. 하지만 그동안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거요. 맞습니다. 이제 이 대감 나으리께 전달하면 됩니다. 강산과 서린은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장부를 베낀 기록, 토지 강탈 문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김진사의 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이 대감께서 오시기만 기다리면 되겠소. 강산은 여전히 약초를 캐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서린, 이 돈을 보시오. 벌써 500냥이 넘었소.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방님. 이 돈으로 김진사를 무너뜨린 후에는 우리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겠소. 강산은 희망에 부패렀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도 슬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나눠준 쌀과 돈 덕분에 사람들은 강산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김진사에 대한 불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 아우,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고맙습니다, 형님. 곧 김진사의 악행이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정말인가? 그날이 오면 정말 좋겠네. 강산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하여 증인으로 나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형님께서 김진사에게 당한 일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내 땅을 빼앗긴 일 꼭 증언하겠네. 이렇게 강산과 서린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강산과 서린의 움직임을 보고하자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저 건방진 놈들, 감히 나를 조사하다니. 나으리,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특히 강산 그놈을 말이야. 김진사는 산적 무리를 고용했습니다. 강산이라는 놈을 죽여라. 그리고 그 계집은 데려와. 알겠습니다. 며칠 후 강산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산적 5명이 강산을 에워쌌습니다. 강산이 내 놈이냐? 누구요? 알 필요 없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산적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이미 한 번 산적들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르며 산적들과 맞섰습니다. 으악! 강산의 도끼에 한 산적이 쓰러졌습니다. 강산은 지형을 이용해 산적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가 기습하고 덩굴을 이용해 발을 거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놈, 생각보다 강하잖아. 결국 산적들은 강산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데리고 오겠다. 기다려라. 강산은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다치셨어요. 서린이 놀라며 강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큰 부상은 아니오. 김진사가 보낸 자들이었나요? 그런 것 같소.
이제 김진사도 우리를 눈치챈 모양이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키겠소. 그날 밤 서리는 강산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서방님 아프지 않으세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 아프지 않소. 강산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야말로요, 서방님.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린,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립시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방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신분이나 재물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리는 강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강산이 서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서방님, 평생 함께해요. 그러겠소. 평생 함께하겠소. 고난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분 차이도 가난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련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곧 찾아올 승리의 날을 꿈꾸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곧 암행어사가 온대. 정말? 어디서 들었어? 장터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강산과 서리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대감 나으리께서 오시는구나. 예, 이제 김진사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세금 횡령 기록, 토지 강탈 문서, 뇌물 수수 내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진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강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곧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오십니다. 그때 김진사에게 당한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정말 암행어사가 온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김진사가 무서운데. 걱정 마십시오.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강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좋아. 나도 증언하겠네. 나도 하겠어. 하나둘씩 증인이 모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산과 서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증거 문서는 모두 준비되었소?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증인들은 20명이 넘습니다. 모두 김진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지요. 강산은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할 날이 왔소. 예, 서방님. 이제 곧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 그동안의 인내,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억울하게 고통받던 백성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설인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정식으로 혼례를 올립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예, 서방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달빛은 유난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암행어사의 등장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강산과 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초라한 행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보따리를 짊어진 그 행상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비녀 사시오.
좋은 비녀. 바늘과 실도 있소. 마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행상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산과 서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행상이 바로 이대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김진사의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요. 이 대감은 며칠간 마을을 돌아다니며 김진사의 악행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터에서 세금을 거두는 장면도 보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현감 나으리 올해 세금을 이만큼 거뒀습니다. 김진사가 현감에게 은자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수고했네. 이번에도 잘 처리해주게. 현감도 뇌물을 받는 모습을 이대감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역시 탐관 오리로다. 반드시 처벌해야겠다. 이 대감은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장터가 서는 날 그때 정체를 밝히겠다. 다음 날 마을 장터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김진사와 현감도 장터에 나와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김진사가 백성들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초라한 행상이 김진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잠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놈. 썩 물러서지 못해.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행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행상이 마패를 높이 쳐들며 외쳤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마패다. 암행어사님이시다. 김진사와 현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김진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대감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탐관 오리를 처벌하러 온 암행어사이다. 김진사와 현감,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나으리,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진사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라. 너희들의 악행은 이미 다 파악했다. 김진사는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증거라면 충분하다. 이 대감이 손을 들자 강산과 서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나으리. 강산과 서린이 차곡차곡 모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진사는 강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내 놈이. 김진사, 당신의 악행은 이제 끝났소. 강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린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당신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며 장부를 베껴 적었습니다. 여기 세금 횡령 기록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세금 장부로군. 백성들에게 거둔 액수와 관가에 바친 액수가 다르구나. 차액은 어디로 갔느냐?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오해란 말이냐? 이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물수수 기록이로군. 현감에게 해마다 얼마씩 뇌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 이름이 여기 빼곡히 적혀 있는데. 이 대감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진사에게 피해를 당한 자들은 나와서 증언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진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땅을 빼앗긴 농부였습니다. 김진사가 제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여기 그때 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 명,
2명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요. 김진사가 저희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진사가 제 딸을 첩으로 삼으려고 협박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대감은 하나하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진사 들었느냐? 이 모든 백성이 너의 악행을 증언하고 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저를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자신의 창고에서 비단을 훔쳐다가 제 집에 몰래 숨겨놓고 도둑으로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있느냐? 예. 그때 김진사의 하인이 저를 미행하는 것을 마을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김진사의 하인이 밤에 몰래 강산의 집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죄를 인정하느냐?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김진사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현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현감의 직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았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리가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데 일조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 마을 사람들은 통쾌했습니다. 잘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고맙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김진사는 계속 애걸했지만 이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이 대감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 너의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을 횡령하여 백성을 착취한 죄. 둘째, 뇌물을 주고 관리를 매수한 죄. 셋째,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죄. 넷째, 무고한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한 죄. 다섯째, 여인을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한 죄. 이 모든 죄를 합하여 곤장 100대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며 삼천리 유배에 처한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김진사의 비명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장 곤장을 집행하라. 예. 관졸들이 김진사를 끌고 가 곤장을 쳤습니다. 퍽, 퍽, 퍽.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곤장을 맞았습니다. 100대의 곤장을 다 맞은 김진사는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감, 너는 관리로서의 직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아 백성을 괴롭혔다. 즉시 파직하고 평생 관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한다. 나으리, 나으리. 현감도 쓰러졌습니다. 이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부정하게 빼앗은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횡령한 세금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와!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정의가 승리했다. 강산과 설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김진사가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난, 그동안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대감은 강산과 설인을 불렀습니다. 강산, 설인. 너희 두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이 악당을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두 사람은 깊이 절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행복뿐이었습니다. 김진사에 대한 처벌이 끝난 후 이 대감은 강산과 설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산, 설인. 너희 두 사람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 용기와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강산, 너는 비록 천한 나무꾼 출신이지만 그 마음씨는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하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로다. 이 대감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공명첩이다. 이제 너는 양반 신분을 얻었다. 나으리. 정말이십니까? 강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한 나무꾼이 양반이 되다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중 일부를 너에게 하사한다. 이 돈으로 집을 짓고 편히 살 거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대감은 설인에게도 말했습니다. 설인, 너의 아버지 서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임금님께 아뢰어 너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인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풀린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라. 비록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강산도 양반이니 당당히 부부가 될 수 있다. 예, 나으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운 현감을 보낼 것이다.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현감을 말이다. 이제 너희는 안심하고 살아도 좋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이 대감은 며칠 후 한양으로 돌아갔고 강산과 설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강산과 설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산 도령, 설인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백년해로 하십시오. 강산은 새 한복을 입고 설이는 아름다운 화롯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혼례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김진사의 몰수된 재산으로 마련한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인, 이제 정말 우리 집이요. 예, 서방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현실이지요. 강산은 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산은 양반 신분을 얻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마을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설인도 현명한 아내로서 강산을 내조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지요. 몇 해 후 두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강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란다. 바로 올바른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이지. 예, 아버지. 설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해. 예, 어머니. 강산과 설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절세미인을 구하고 함께 악당을 무찌르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작은 은혜라도 소중히 여기고 갚으려는 마음, 그것이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신분의 차이도 가난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강산과 설이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